단 한 번의 수술로 반려견의 평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누구라도 고민이 될 텐데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고민, 바로 중성화 수술입니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려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선택,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펫 이수민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유용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중성화 수술에 대해 말씀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 중성화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원치 않는 출산을 막고 질병과 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수컷에서는 고환을, 암컷에서는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럼 반려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수술이네요. 그렇다면 이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중성화 수술을 하면 성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으로는 발정이나 영역 표시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일부 종에서는 공격성이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컷에서 전립선 비대증, 서해부 탈장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암컷에서는 난소 종양, 유선 종양, 자궁 축농증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격성 감소라니 좀 예상치 못한 효과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성화 수술을 좀 어릴 때 해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어릴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영역 표시나 발정 행동 등이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고 암컷의 경우에는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어야 행동학적 문제나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6에서 7개월령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발정이 더 이르거나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이르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나 암컷에서 출산을 계획 중이시라면 출산 후 적어도 2개월 후에 중성화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들이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니까 겁부터 나기 마련이잖아요. 이 중성화 수술은 위험하거나 복잡한 수술은 아닌가요? 중성화 수술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위험할 수는 있는 수술입니다. 아무래도 고환이나 난소, 자궁과 같은 장기를 적출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의 위험성은 다른 수술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성별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나 회복 과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암컷이나 수컷의 중성화 수술 차이점은 뭔가요? 네, 수컷과 암컷은 생식기의 형태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는 고환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암컷의 경우는 난소랑 자궁이 복강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피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난소와 자궁을 손가락의 감각으로 찾거나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의사의 경험에 따라 수술 시간, 절개면의 크기, 수술 후 통증 및 회복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컷은 수술 후에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수술을 권장하지 않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나이가 너무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의 위험성이 높고 수술 후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간이나 심장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중성화 수술이 유선 종양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정확히 유선 종양은 어떤 질병이고 또 중성화 수술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유선 종양은 유선에 단단한 멍울이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종양이라는 단어에서 악성의 암이 연상될 수 있지만 혹과 같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아지에서는 개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쌍의 유선이 존재합니다. 유선이 단순히 부풀거나 유선염에 걸리면 말랑하게 촉진이 되는 반면 유선 종양에 걸리면 단단하게 촉진이 됩니다. 좁쌀만한 크기에서부터 주먹만한 크기까지 크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유선 종양은 악성인 경우에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추천됩니다. 한 개의 유선에만 있는 경우 해당 분방만 절제하기도 하지만 여러 유선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전체 유선을 적출하는 수술이 지시되기도 합니다. 유선 종양은 성호르몬의 노출이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발정기가 반복되면서 유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유선 종양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첫 발정 전에 중성화를 할 경우 99% 유선 종양이 예방이 되고 두 번째 발정 전에 중성화를 할 경우 92%가 예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꼭 어린 나이에 중성화를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의 노출이 길어질수록 유선 종양 발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중성화를 해주는 것이 유선 종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선 종양 외에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이 더 있을까요? 네, 유선 종양 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수컷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고환 종양, 서해부 탈장, 회음부 탈장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암컷의 경우에는 자궁 종양, 자궁 내막염, 자궁 축농증, 난소 종양, 난소 낭종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단 하나의 수술만으로 예방할 수 있네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른 시기가 아니라 나이가 좀 들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나이가 들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와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컷의 경우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못 본다고 해서 왔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고 암컷의 경우에는 유선에 단단한 멍울이 잡혀서 유선 종양을 의심하여 중성화와 유선 종양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나요? 중성화 수술은 크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마취만 괜찮다면 예후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2살 된 시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수술을 하면 살이 찔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원래 좀 통통한 편인데 수술 후에 정말 체중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실제로 중성화 이후에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르몬의 균형이 바뀌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정 연구에서는 중성화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식욕이 20%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비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 놀이 시간이나 활동 시간을 늘려주시고 칼로리가 낮은 사료로 바꾸거나 사료양을 천천히 줄여주시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도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반려견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1살 된 미니핀으로 얼마 전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활발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산책을 나가면 늘 에너지가 넘쳤는데 요즘에는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집에서도 조용히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혹시 중성화 수술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다시 활발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이렇게 수술 후에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네, 중성화 수술 후에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활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좀 차분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정과 관련된 행동이나 흥분이 줄어들면서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호르몬 균형에 적응하게 되고 활발한 모습과 안정된 성격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다만 드물게 중성화 후 불안이나 두려움이 증가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무기력이나 식욕, 체중 감소 등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반려견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겠네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강아지 중성화 수술에 대해 더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관절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 중성화 수술 때문에 살이 찔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살이 찌면 관절에도 아무래도 무리가 가니까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성화로 인해 생기는 비만이 관절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단열, 고관절 이형성, 관절염 등과 같은 관절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성장판이 늦게 닫히기 때문인데요. 뼈가 더 길게 자라면서 관절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중성화로 인해 생기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절의 문제는 환경이나 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소형견보다는 대형견에서 더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찌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판에 영향도 있는 거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바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을 골라주세요. 사실 문제를 처음 들었을 때 중성화 수술이랑 수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나 살아가면서 걸리는 질병, 개체에 따른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중성화한 개가 더 긴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중성화한 반려동물이 평균 수명이 26%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아지 중성화 수술에 대해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수술을 마친 뒤에 반려견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성화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가고 나면 처음 며칠은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여주시면서 옆에서 오래 같이 있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드린 약을 잘 먹여주시고 수술 부위를 잘 소독해 주신다면 큰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천천히 변화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모두 회복이 되었더라도 꾸준한 체중 관리와 주변 환경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크닥터펫, 오늘은 유용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중성화 수술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을 위한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